주말 내내 매서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월요일 오전 또다시 많은 양의 눈을 뿌리는 등 꽃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팰리세이드스파크 항공회의소가 한인 상가 지역에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홍보 포스터를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18일 포트리 국립도서관에서 한인 유권자 센터와 공동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주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봄이 찾아온 듯 했지만 또다시 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한 주간의 날씨를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춘이 지난 뒤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어느덧 봄이 찾아온 듯 싶었지만 지난 주말 내내 매서운 바람이 불며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21일 월요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22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눈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1일 저녁과 22일 오전에는 낮은 기온으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또다시 빙판길이 예상돼 출퇴근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를 살펴보면 23일 수요일과 24일 목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26일 주말부터 또다시 흐려져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제설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또다시 내리는 눈으로 도로변 제설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집 앞과 상가 앞에 쌓인 눈을 신속히 치워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팰리세이드스파크 상공회의소가 한인 상가 지역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홍보 포스터를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드스파크 상공회의소가 식당 내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홍보 포스터를 타운 정부에 등록된 14개 BYOB 등록업소에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고객들의 식당으로 주류를 직접 가져가 마실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BYOB 제도가 시행 1년을 넘겼지만 일부 업소에서 편법 영업을 하거나 고객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등 아직까지도 BYOB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BYOB 라이센스가 시행된 지 한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번에 이런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BYOB 라이센스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이것을 부착하도록 해서 고객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BYOB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대부분 업소들은 라이센스 취득 후 매출에 도움이 됐지만 일부 손님들은 많은 양의 주류를 가져오고 한두 개의 음식만 주문하거나 과다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을 가진 업주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이먼 김 회장은 홍보활동을 강화해 BYOB 라이센스 취득업소와 주류면허 보유업소를 차별화하고 업주 간의 불협화음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YOB 라이센스 취득업소에 각각 2장씩 배포되는 포스터는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과 실내에 부착하고 반입이 허용된 맥주와 와인 사진도 함께 넣어 고객들의 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18일 포트리 국립도서관에서 한인 유권자 센터와 공동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한인 유권자 센터와 연계 18일 포트리 국립도서관에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시민권 신청과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윤지선 회장은 현재 포트리에는 2천여 명의 유권자가 있으며 유권자 등록을 원하지만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 캠페인을 열었다며 더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편한 거, 사실 편의로 이거를 어디서 그 폼을 얻어야 되나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해서 그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저희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날 열린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는 다소 적은 수의 한인들의 참여로 윤지선 회장은 다음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시간대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포트리 한인회는 시행정부에서 진행되는 예산 관련 정보 등 행정부의 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어 한인들이 지역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민참여학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시민참여학교 운영 계획이 아직 날짜와 장소는 미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포트리 한인회의 소식지를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포트리 한인회 회장단의 이취임식은 2월 23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15년 전 가족을 따라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했던 5살 꼬마 아이가 쇼트트랙 단거리 세계 최강자로 우뚝 솟았습니다. 불체자 출신 한인 스케이터로 잘 알려진 사이먼 조는 2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0-2011 국제비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500m 결승전에서 41초 070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월드컵 5차 대회 같은 종목에서 42초 15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사이먼 조는 연이은 세계대회 우승으로 오는 2014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E와 F전철 이용객들이 2012년 말까지 주말과 심야에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공사 관계로 E와 F전철의 주말과 심야 운행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2시 1분부터 22일 오전 5시까지 이 전철이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역과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릿역 사이를 F전철 노선을 따라 운행됩니다. 일부 역에서는 정차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F전철도 맨해튼 14스트릿역과 23스트릿역 등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G나 R 등 다른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스캔들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뉴욕주 의원직을 떠난 13명 가운데 3명이 퀸즈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개혁운동단체 시민연맹은 주 의원 교체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딕 데이디 시민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4년간 주 선출직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회는 자체적으로 정화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자리를 떠난 의원 중 11명 가운데 1명꼴이 형사사건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의회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한 퇴출이었습니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지난해 연방의회가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자 은행들이 예상되는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가 개인 수표 발행 계좌인 체킹 어카운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선 데빗카드를 사용하는 계좌에 월 3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은행 창구의 직원에게 거래를 요청하면 월 12달러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조만간 중소규모의 지역은행에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이 뉴욕시의 분교 설립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존 하네시 대학 총장은 17일 교직원 모임에서 뉴욕시가 현재 추진 중인 최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설 과학기술전문대학의 캠퍼스 조성 방안의 제안을 받고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네시 총장은 뉴욕시의 분교를 설립한다면 기존 위성 캠퍼스 운영 방식의 해외 캠퍼스와 달리 스탠포드 대학 제2캠퍼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대학은 뉴욕시의 스탠포드 대학 제2캠퍼스가 조성되면 공과대학은 물론 경영대학원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시정부가 부지와 재정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말 응용과학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 전문대학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FK 공항 연방 국경세관 단속국은 18일 19,900정 이상의 일명 가짜 비아그라를 비롯한 발기부전 치료 알약을 적발해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CBP 직원들이 검사를 위해 선별한 홍콩 선적의 화물 속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시판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짜 상품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만 달러에 달합니다. CBP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발기부전 치료 알약 반입 반출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짜 알약은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지역 경제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총 20억 달러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레블 카지노는 2007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계속된 불황과 각종 규제 때문에 공사를 50%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레블 카지노의 CEO 케빈 디센티스는 15개월 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012년 여름 오픈을 계획하고 있고 정식으로 카지노가 운영되면 약 5,5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애틀랜틱시티 상공회의소 켄 칼레모 의장은 애틀랜틱시티는 물론 침체한 카지노 경기에 새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크게 반겼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오류가 많은 검사 결과로 논란을 빚은 범죄 수사 실험실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18일 에드 방가노 나소 카운티장과 캐슬린 라이드 검사장은 실험실 잠정 폐쇄를 즉각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실험실이 연방정부로부터 두 번째 업무 정지를 당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계속 부정확한 약물 검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험실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 업무는 외부 민간기관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화물트럭 운전학원에 수강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화물트럭 운전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CNN 머니는 최근 2011년 연말까지 상업용 트럭 운전사 신규 수요가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 화물연합은 현재 화물트럭 운전자의 6명 가운데 1명이 55세 이상으로 앞으로 15년 이내에 100만 명의 신규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최근 뉴저지 린든에서 트럭 운전자 취업 설명회를 열었던 한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운송 사업 부문이 2에서 3%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운전사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수천만 달러를 발견했다고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위스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스위스 조사관들이 무바라크 대통령과 그의 가족 또는 5명의 측근 계좌들에서 이 같은 자금을 찾아내 동결시켰다며 누가 이 같은 돈을 관리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스위스 당국의 이 같은 자금 추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지난 18일 이집트 구 정권 핵심 인사들이 스위스 국내에 은닉한 재산 수천만 스위스 프랑을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바라크 측은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와 관련해 해외 은닉 재산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11시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300km 떨어진 국내 S건설업체 공사 현장에 500여 명의 현지 주민이 남입해 근로자들과 대치하던 중 한국인 3명이 부상당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노무자 2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우리 측 직원 40여 명과 방글라데시 노무자 1,6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대화를 통해 대치 상황은 종료된 상태고 현지 주민들은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며 부상을 당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경상을 입어서 자체 캠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33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데 돈이 모자랐던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선진 33개국의 각종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미국이 여러 가지 척도로 봤을 때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소득의 불안정, 실업률, 민주주의의 수준, 갤럽의 웰빙 지수, 식품 불안정성, 재소자 인구, 수학과 과학의 학업 성취도 등을 분석한 이 자료에서 한국은 식품 불안정성 항목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식품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질문은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 또는 가족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으며 한국인들은 1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2010년 무료 텍스보고 행사를 개최합니다.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텍스보고가 가능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유방암 검진을 무료 또는 적은 액수의 검진료로 뉴욕시 거주자 여성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서 유방암 예방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영어와 수학, 한글, 예능을 무료로 지도합니다. 소수정원제로 실시하는 KCS 토요 무료 학교는 매주 토요일 등록 가능하며 약간의 재료비와 식사비가 있습니다. 10학년에서 12학년 대상의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66년 전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일본의 감옥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시인 윤동주의 66주기에 맞춰 추모 공연이 26일 토요일 저녁 6시 눈 오는 지도와 뉴저지 한인 합창단의 공연과 이철수 목사의 특강으로 열립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뉴욕 한인 복지관에서 무료 시민권 시험 준비 숙성반을 모집합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과 미국 생활 기본 영어반 그리고 컴퓨터반이 운영되며 영어 테스트 후 수준별 수업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수강자 100%가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으며 교재도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추상화반 봄학기를 3월 2일 시작합니다. 자유롭고 신나게 다양한 재료로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추상화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추상화반 시작 1년 후에는 그룹 전시를 할 예정이며 2년 후에는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70%에 이르고 지하철을 타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골몰하는 시대에 이 책은 정보와 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칼럼을 꾸준히 발표해온 저자가 정확한 예제와 명쾌한 분석으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자극에 압도된 현실을 탁월하게 풀어냅니다. 그는 지식을 설치하고 스킵해서 스캐닝하는 사이 상대를 향한 공감과 주변에 대한 열정들을 잃었다고 말하며 그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스턴트 정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때라고 경고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헤지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인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한인은 중절도와 회계장부 위조 등 2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종 유형의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선협회 뉴욕 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유형은 취업과 빚 탕감 및 조정,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수수료 및 선금 착복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복권 당첨과 건물 수립, 아파트 임대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발 사례가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기를 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수십만 달러의 기회 사기 사건과 45명의 투자자로부터 4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등 한인들을 괴롭혀온 사기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취업 알선 및 대출 이민 사기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 소식은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의 등을 치면서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같이 철저한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인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1일 월요일 뉴욕 뉴저지 일원에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6인치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발은 대부분 잦아들고 하늘에 구름만 많은 상태입니다. 22일 화요일도 구름이 많이 끼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가 되면서 차츰 개겠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이번 주 금요일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오너 파이낸싱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은행융자가 더 힘들어지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의 입장에서는 은행융자 절차 과정 안 밟아도 되고 또 비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셀러는 한꺼번에 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쉽게 바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너 파이낸싱 하려면은 서류가 준비돼야 되는데 우선 프로미시 노트라는 게 준비됩니다. 이거는 이제 언약서 같은 건데 여기에는 바이어가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자, 바이어가 돈을 안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셀러는 자기가 파는 가게 물건에 대한 담보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담보 계약서가 준비해야 되고 이 담보 계약서를 카운티 정부와 주 정부에 접수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UCC1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1일 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